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진행하면 눈탱이 맞거나 호구됩니다. 부동산에서 최고봉은 전세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집 삽니까? 이 방법을 한다고 하면 집 사는 시기 10년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만드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저희 흑수저 개천 출신들은 집 살 엄두를 못 내죠. 근데 이걸 안다고 하면 충분히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고 하더라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진행하면 눈탱이 맞거나 호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개천고 노선생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부동산에서 최고봉은 전세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요,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5억 집이 있습니다. 내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5억이 다 있거나 대출 2억을 받는다고 하면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집 삽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한다고 하면 집 사는 시기 10년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5억 집을 삽니다. 전세를 4억을 낍니다. 또는 전세 4억 5천만 원을 낍니다. 이러면 내 돈 5천만 원, 1억으로도 내 집을 미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세 사기란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세를 맞추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매가에 집을 산다고 하면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주인이 전세를 살아주는 경우입니다. 또는 현재 세입자가 전세 재연장을 한다거나 계약 갱시 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머리가 아픕니다. 계약 갱시 청구권을 쓰지 않거나 또는 세입자가 나가거나 매도인이 나가는 경우가 어렵죠. 왜냐? 새로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 잔금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완전 꼬이는 거죠. 매도인이나 세입자는 새로 이사 나갈 집을 계약을 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도 나갈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미노처럼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무조건 전세가가 오르거나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KB부동산, 아실,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같은 프로테크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들을 한해서 전세를 끼고 집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세 끼고 집 살 때 호구되지 않는 방법 5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미분양 또는 입주 물량이 터지는 지역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입주장이 뭐냐? 새로 입주를 하는 아파트가 있다. 거기다가 3,000세대, 4,000세대 이렇게 대단지가 들어온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 전세 안 나갑니다. 잔금 어떻게 할 겁니까? 전세가 안 나가면 계약금 그냥 날리는 겁니다. 또는 법적 분쟁 무조건 생깁니다. 재산 지켜야 되죠. 이번 투자로 나락가기 싫으면 입주장, 미분양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잠금 기한은 최소한 4개월은 하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세가 잘 구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잠금 기한을 최소한 4개월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집을 사십시오. 전세를 새로 맞출 때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잠금 기한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는 초보들은 그냥 부동산에 기회가 솔깃해가지고 그냥 2, 3개월 정도만 가지고 잠금 기한을 정해버려요. 이러면 계약금 들어갔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여유 있게 4개월 정도의 잠금 기한을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매도인들이 계약 이후에는 말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 시 꼭 매도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걸 어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번째,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핵심은 뭡니까? 전세 빨리 나갈 수 있는 집을 사야 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난다. 짐이 많거나 더럽거나 너무 어두컴컴하다. 이런 집 피해야 됩니다.
잘못 걸리면 전세 못 빼서 잔금 때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돈 아끼지 마십시오. 전세 빨리 빼야 됩니다.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합니다. 도배, 장판 정도는 해줄 돈을 미리 빼놔야 됩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빠듯하게 5천만 원으로 전세 끼고 집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전세 빨리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쁜 집을 원합니다. 결국 환하고 잘 정리된 인테리어가 된 깨끗한 집이 전세가 빨리 빠집니다. 내 집이 가장 빠르게 전세가 나가는 거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지만 부자 됩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지만 내 집 마련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살 때 5가지 주의사항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전세가가 오른 지역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잔금일은 최소 4개월은 확보하십시오. 잔금 못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세 번째, 매매 계약 시 꼭 특약 넣으십시오. 전세 맞추는데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깨끗한 집, 전세가 잘 나갈 집을 선택하십시오. 짐이 많거나 냄새가 나거나 너무 더러운 집 걸러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테리어 생각하십시오.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하셔서 가장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집으로 만드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5년, 10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레버리지 활용해야 됩니다. 5가지 꼭 유의하셔서 전세 끼고 집 살 때 호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전세 끼고 집 사도 안전한 지역들, 리스크 없는 지역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